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기업들은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한테 무릎 꿇고 그룹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것이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틀간 열리는 또 하나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6,500여 명의 피해자, 1,4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8년, 왜 이제야 청문회가 열리는 걸까요? 청문회에 참석했던 피해자 가족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2부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종교를 나가고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 함께 가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다시 장애로 나선 자유한국당, 조국을 매개로 우파 보수 통합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시사학계 보수 완전체로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연 건데요. 왜 8년이 지나서 이제야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오늘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피해를 호소하신 가족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가족 김태종 씨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오늘 청문회 아내분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예. 예,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위중한 중증 질환자입니다. 예. 현재 목을 절개해서 관을 심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산소도 함께 인공호흡기와 함께 그 강제로 그 호흡을 해야만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E+라는 이마트 그 PB 상품을 썼었거든요. 예. 지금 E+가 어떤 제품이냐면 원료는 SK에서 만들었고요. 예. 제품 만든 것은 애경에서 만들었고 상품 판매는 이마트에서 한 겁니다. 예. 이 세 군데 업체가 관련된 제품인데요. 예. 지금까지 사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군데 업체 전부에서 단 한 차례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집사람이 그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지만 예. 너무 억울해서 집사람을 설득해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다. 예. 그래서 함께 가게 된 이유가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아내분은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시겠다고. 안 하려고. 예. 예. 뭐 집사람은 예. 현재 움직이는 것도 겨우 화장실 부축에서 출입할 정도 그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또 면역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면은 몸이 또 제 컨디션을 찾을 때까지 한 3, 4주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촬영도, TV 촬영도 많이 인터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에서 보통 촬영팀이 오면 한 3분 정도가 함께 오시는데, 왔다고 하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서, 예. 제가 올해 들어서 인터뷰를 거의 다 사절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예. 죄송스러운데 그 아내분 병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08년도 예. 7월 27일 날 첫 번 이제 그날이 주일인데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예. 그 성가대를 했었고요. 그때까지. 그래서 성가대를 서로 가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 해가지고 병원을 대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근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켜서 이제 일요일이니까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하고 월요일 날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폐가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도 죽고 집에 가도 죽고 큰 병원 가도 죽으니까 알아서 선택해라.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처음에 나온 게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받았습니다.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 첫 번째 그렇게 받았죠. 그때 이게 가습기가 살균제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혹시 그때 느끼셨습니까? 그때는 전혀 모르셨고, 예. 언제쯤 느끼셨어요? 알게 되셨어요? 제가 알게 된 건 2011년 11월 25일 날 인터넷 검색에서 3년 되셨군요. 발병하고 나서 그러면. 예. 그렇게 알게 되셨고 그러면 병원을 지금 10년 넘게 다니신 거잖아요. 예, 11년이 지나고 이제 12년 차에 2년째. 들어섰죠. 혹시 지금까지 보상이나 치료비 같은 거는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2017년도 8월 달에 중증 환자 환자들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어떤 병원비라든가 일체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하면서 중증 기자회견을 보고는 응급 병원비로 3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후로는 이제 특별구제 개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병원비, 폐 관련된 병원비만 받고 있고요. 다른 때는 병원비가 또 삭감이 돼요. 예. 심사에서. 그건 못 받는 거고요. 예. 10여 년 동안 아내분은 간호하시느라고 경제적 활동도 못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아까 세 군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늘 청문회에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늦게나마 그 사과를 한 것은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SK하고 이제 애경이 그 제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애경 같은 경우는 억지로 사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성은 얼마나 믿어야 될는지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청문회 참석해서 5분 발언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여지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E+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쓰다 남은 걸. 예. 그걸 보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SK, 애경, 이마트 이 세 군데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이 다 관련된 제품인데 예.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완전 못 쓸 사람으로 지금 집사람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 거 외에는 외출을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예. 병원 가는 날 아프니까 안 가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그거 외에는 집에서 거의 못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장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중점으로 뒀고요. 지금도 피해자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로 인정이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이제 구제 개정이라 해서 1, 2단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이제 배보상까지 가능한데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3단계고 3단계 그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폐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란가 위중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배보상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예. 병원비도 겨우 그 폐 관련된 쪽만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나가서 호소하러 갔던 겁니다. 예. 특조위에게 기대하시는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나마 지금까지 제가 그 12년 차 지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곳에서 저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그 위해서 힘써주는 것이 없었어요. 예. 중부처인 환경부도 뭐 그렇고 또 저 여러 가지 우리가 다방면으로 다녔지만 저희 피해자들이 세월호처럼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단합도 잘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특조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는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특조위에서 좀 그동안에 그 기업 간의 어떤 그 증거인멸이라든가 그 실험, 그 CMIT, MIT 계열은 특히 이제 동물 실험에서 위해 검증이 안 됐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수사가 시작돼서 이번에 검찰에서 그 법원으로 이제 예. 재판이 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수사도.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됐는가를 우리 피해자들이 소상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더 억울하겠죠. 예.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특조위에다 희망을 예. 좀 걸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와 배보상 필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려운 인터뷰 감사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태종 씨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왜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함께 앞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장동엽 간사 연결합니다. 간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피해자 김태종 씨와 인터뷰 해봤는데요. 네네. 이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네요. 예. 예. 배보상을 받기는커녕 가해 기업들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했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예. 뭐 물론 이제 그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 제품 저희 지금도 이제 생활화학 제품에서 많이 이제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실 예. 거예요. 소비자분들도 옥시의 경우에는 이제 2016년에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예. 옥시도 이제 배상 보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제품을 판매했던 애경과 그다음에 앞에 옥시와 애경 제품의 원료 물질을 만들고 실제로 일부 제품을 판매했던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번 청문회에서까지 사과도 한번 한 적이 없었고. 그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청와대로 초대해서 네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이 판매를 하는 기업도 문제지만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준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물론입니다. 뭐 당연히 뭐 문재인 정부의 책임보다 이제 처음에 원료 물질이 1994년에 이제 SK케미칼의 전신이 유공해서 예. 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쓰이면 안 되는 이제 물질인데 흡입 독성이 그냥 이제 기체 형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이 예. 포함된 제품을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이 피해 구제나 또 이제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이제 이루어진 이 문제 해결의 전반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부가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피해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것도 문제고 또 선별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피해구제법에 2017년 초에 만들었던 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아까 뭐 김태종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정부가 이제 이 피해자를 인정하는 지원을 하는 구제급여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일부 출연해서 가해기업들이 출연한 특별 구제 개정 이렇게 크게 두 트랙으로 이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 2단계 피해자들,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비해서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은 유형의 피해 유형으로 신고되고 있는 폐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전체 피해 신고가 6,509명 이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폐질환 환자가 이제 5,616명인데 정부 지원을 받는 그 구제 급여를 지원을 받는 분이 484명밖에 안 돼요. 예, 이제 그 이외에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이제 특별 구제 개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악순환이 뭐냐면 정부가 피해자로 지원하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해기업들하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사 소송에서 이 가해기업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은 이제 기업들의 배상,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게 문제를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신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너무 범위를 넓혀놔서. 네네. 예. 피해자분들이, 이 배보상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일단 뭐 피해자분들이 이 피해 판정 기준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느냐. 예. 또 사실은 이제 뭐 작년 5월에 이제 환경독선보건학회에서 이제 환경부 연구 용역으로 해서 용역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인체 전반에 대한 피해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그 환경보건 그 독성보건학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환경부가 그 보고서를 받고서 1년이 지금 넘게 지났는데 실제로 이 피해 기준, 뭐 피해 판정 기준이나 이런 등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피해자분들이 많이 지금 분노를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청문회가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물론 뭐 일단은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이다. 여전히 피해자 숫자가 늘고 있고, 또 6,509명, 지난주까지 6,509명의 피해자가 신고하셨고, 그 가운데 1,413명의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가해기업들은 사실은 오늘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사과라고 봐야 되죠. 예. 언론들이 주목하는 공간, 청문회라는 공간에서 비로소 공식 사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전히 시민분들이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정작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소비자 피해들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장동엽 간사였습니다.